안녕하세요. 허스키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과연 몇 번의 집을 구입하게 될까요? 적게는 한 번에서 많게는 두세 번 정도 집을 구입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횟수보단 적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카탈로그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지인들과 얘기하며 온갖 자료를 수집한 후 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들여 구입한 차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타다가 다른 차로 바꾸겠죠. 하지만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평생 살아가야 할 집을 구입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나요? 차를 구입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집을 구입할 때는 두세 번 구경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은 자동차처럼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치도 다르고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1층과 로얄층이 다르고 집의 향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집이기에 겉으로 좋아 보이는 집을 선택하거나 본인의 느낌에 의존하여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만 모르고 있던 좋은 집 고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라 하면 보통 도보로 10분 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에서 경제적인 가치 형성의 척도는 교통 밀집도이며 이것에 따라 그 지역의 발전 여부가 결정됩니다. 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집의 특성상 자동차의 공해와 소음, 역주변 유흥가의 형성으로 인해 너무 가까운 것보다는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집의 향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두 남향집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남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실창이 남쪽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남향집을 추천하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옥이라고 말하는 오래된 단독주택입니다. 구옥은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토지의 북쪽으로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경우 일조권과 관계 있는 사선 제한의 영향을 덜 받아 층수를 높게 재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보다는 단독주택이 북쪽 도로를 끼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미래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세 번째,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구입해라.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주택성능 등급 표시제가 의무입니다.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및 소방 등급 등의 평가 항목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좋은 아파트입니다. 둘째, 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인접한 곳에 교육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단지일 경우 인접하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셋째, 세대수가 많으면 시세 파악이 쉽고 거래가 잘 됩니다. 다시 말해 황금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넷째, 대단지일수록 합리적인 관리비와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아파트의 노후로 인해 재건축을 해야 할 경우 나홀로 아파트나 소규모 아파트보다 재건축하기가 좋습니다. 네 번째, 용적률입니다. 우리가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대단지의 판상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용적률 때문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용적률이 높아 노후가 된 후에도 재건축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지만 판상형 아파트의 용적률이 150에서 200%에서 재건축 시에 300%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대수가 많을수록 내가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어 많은 경제적 이익이 창출됩니다. 아파트 용적률은 네이버 부동산만 들어가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날 세대수가 확인되니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섯째, 대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나 빌라를 살 때
집이 몇 평인지 많은 관심이 있지만 그 집이 대지 지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가지만 토지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이 노후되었을 때의 가치는 건물값은 거의 없고 땅값만을 인정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노후되어 재건축 등을 하게 되었을 시 내가 소유한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하는 분담금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여섯 번째, 노얄층, 노얄동, 방향뷰를 보기. 어떤 고가의 브랜드 아파트는 층수와 방향에 따라 같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5억 이상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막상 거주한 사람들은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매매 시에는 정말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입니다. 한강이나 공원 등의 특정한 뷰가 있는 단지라면 막힘없는 뷰를 감상할 수 있는 노얄동의 중고층의 가격 상승의 폭이 높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학군과 주변의 커뮤니티를 확인하기. 지금은 자녀가 없어 학군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입하는 아파트는 좋은 학군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학군의 중요성이 필요 없겠지만 나중에 집을 팔게 될 때 오는 학군에 따라 가격 상승의 폭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공공 편의시설 여부, 교육 및 의료시설, 기타 문화시설, 스포츠센터, 백화점 등의 시설이 가까운 집일수록 생활의 편의성 때문에 정말 살기 편하고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홉 번째, 혐오시설 및 유흥시설 여부 확인. 가스 저장소, 쓰레기장, 오물 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이나 각종 공장 등 공해시설 요인이 가격 형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종 혐오시설로 인해 가격 상승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의 상태보다는 주변 여건과 미래의 가치 투자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집의 상태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집의 상태를 보는 부분에는 벽지, 싱크대, 화장실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내가 적정한 돈을 들인 만큼 예쁘고 편하게 만들 수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 번째, 누수입니다. 누수가 발생 시 쉽게 찾아서 고칠 수도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 누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할 시 고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이 들어가서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집을 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역세권, 두 번째, 집의 향, 세 번째,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네 번째, 용적률, 다섯 번째, 대지 지분, 여섯 번째, 노열층, 노열동, 방향 뷰, 일곱 번째, 학군과 주변 커뮤니티, 여덟 번째, 공공 편의시설 여부, 아홉 번째, 혐오시설 및 유흥시설 여부, 열 번째, 누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만 모르고 있던 좋은 집 고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미래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현재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